우리 몸에는 계속 새로 생성되고 늙은 세포가 같이 공존해요. 그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 능력이 좋은 애들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필요한 것에 넣어주는 게 핵심이죠. 영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젊은 피를 수혈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에이스 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일단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게 황우석 박사 때문에 이제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줄기세포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씨앗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분화가 돼서 뭐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피부세포가 될 수도 있고 혈액세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진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피부라든지 이제 모든 장기에는 세포가 죽고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원료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줄기세포인데, 이런 것들을 노화를 방지하는 데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줄기세포를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하거나 혈액에 주입을 해서 피부를 더 좋아지게 만들자, 이 재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원료들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는 이제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아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배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되다 보면 거기 눈도 될 수 있고 장도 될 수 있고 모든 걸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가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모든 걸로 분화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장 높은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걸 생명체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생명체에서 그걸 추출을 해서 뭔가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고 그거에서 이제 이득을 본다는 거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는 실험실에서 영구적으로 쓰이지만 실제 이제 임상에서 뭔가 배아줄기세포로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분화세포라고 해가지고 그 줄기세포가 분화해서 뭔가 세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원래 있는 세포를 시간을 거꾸로 가서 줄기세포로 만든 다음에 이걸 쓰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부 반응이나 유전적 안전성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직은 좀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성체 줄기세포인데, 성체 줄기세포라는 거는 조금 더 포텐셜이 좀 제한된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아 줄기세포는 뭔가 초등학생, 성체 줄기세포는 이미 과가 정해진 대학생,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진로가 좀 정해져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얘네들은 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배아 줄기세포는 신체의 탄생에 좀 관여하는 거고요. 성체 줄기세포는 신체 유지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유지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성체 줄기세포가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좀 좋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가 이제 치료 쪽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보통 성체 줄기세포를 수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골수세포, 두 번째는 지방세포, 세 번째는 혈액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골수세포는 이 장골이라는 이제 엉덩이 쪽에서 이제 뽑는 건데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추출력도 적어요. 근데 가장 좀 양질의 이제 골수세포를 좀 얻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픈 시술을 하면서 뭐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안티에이징 시술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또 많이 쓰이는 게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분리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방 흡입하시거나 이런 병원에서는 지방을 흡입한 다음에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배양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쪽으로는 좀 일본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일본 가서 맞고 오시는 분들이 또 줄기세포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에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해서 뽑아야 되니까 지방을 추출하는 것 과정 자체가 굉장히 또 통증이 심하고 굉장히 또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많이 하는 것들이 혈액에서 뽑아내서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줄기세포들을 농축해서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얼굴 피부에 실제적으로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농축을 시켜서 혈액으로 다시 주입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대중적으로는 통증이나 다운타임이 좀 적으니까 많이 좀 요즘은 각광받고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받는 게 더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스킨부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물광주사라든지 리쥬란, 뭐 주베르 같은 것처럼 실제로 얼굴에 그냥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재생이 필요하거나 손상된 쪽을 찾아가가지고 얘네가 분할을 해서 도와주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플러스
혈액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혈액에서도 피부 재생에 필요한 인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들을 좀 농축해서 넣기 때문에 줄기세포 말고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얼굴에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호밍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줄기세포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좀 손상된 곳을 찾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손상돼 있으면 줄기세포들이 피부로 가서 좀 역할을 할 거고, 간이나 이제 다른 쪽 장기가 손상됐다고 하면,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면은 또 그쪽으로 가서 또 그쪽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 알아서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액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거를 다시 주입을 한다고 해서 왜 효과가 좋아지는 건지. 근데 줄기세포라는 거는 그 늙은 이미 그런 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에는 계속 새로 생성되고 늙은 세포가 같이 공존해요. 그 중에서 가장 젊고 분할 능력이 좋은 애들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필요한 것에 넣어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영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젊은 피를 수혈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전 이제 얼굴에 한번 맞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효과가 좋기는 한데, 이것들이 이제 비용 자체가 요즘은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계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요. 인력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프리미엄 시술로 이제 돼 있고 좀 더 이게 대중화되고 좀 저렴하게 되면은 추천할 만한데, 지금은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높은 시술은 아니고요. 가격 상관없이 좀 제일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맞아본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과가 처음에는 뭔가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정말 효과가 있나 했는데,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니까 좀 피부 자체에 조금 염증이 있거나 재생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올라오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일회성을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맞는다고 이제 모든 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재생이 필요한 곳에 계속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세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들도 한 번보다는 보통 좀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겁죠. 이게 짧게 하긴 힘들고. 권장하시는 연령대가 있으실까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권장드리진 않고, 아무래도 좀 중년을 넘어가서 뭔가 좀 노화가 시작됐고 피부에 조금 줄기세포를 통해서 재생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항노화를 하고 싶은 나이, 한 40대 이상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그거 말고도 좋은 시술들이 많으니까 조금 뒤로 좀 남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잡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추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혈액으로 맞는데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반나절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잡고 오셔야 되고, 혈액에서 수출하는 거는 피를 뽑아가지고 분리하고 하는 데는 뭐 1시간, 2시간 안에 이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더 빨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사로 얼굴에 집어넣기 때문에 주사 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지만 안정성은 그래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결국 비싸요.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사실은 피부과 처음 오자마자 줄기세포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른 시술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고 나는 피부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비용은 좀 들더라도 정말 좋은 치료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줄기세포가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략적으로 약간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추출하느냐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양질의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의 기술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뭐 저렴한 거는 뭐 한 1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어쨌든 비싼 거는 맞죠.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에이스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해드렸던 윤리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는데 그 제약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결국은 안티에이징 쪽으로 많이 돈이 쏠리기 때문에 대중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또 좋은 치료가, 또 획기적인 치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